안녕하세요. 간호지식제작소입니다. 2024년도 간호사 국가시험 보건의학관계법규 문제풀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출제된 관련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법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검역법 4. 후천성면역 결핍증 예방법 5. 국민건강보험법 6. 지역보건법 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9. 보건의료기본법 10. 국민건강증진법 혈액관리법 12.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입니다. 문제 66.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사 임무는? 정답은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자료 수집입니다. 의료법 제2조에 따르면 간호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자료 수집, 간호 요구자에 대한 간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해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 상담 및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입니다. 문제 67. 의료법상 간호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입학 시에는 평가 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았으나 졸업 시에는 인증을 받지 못한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자입니다. 의료법 제7조에 따르면 간호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회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 간호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지 못한 간호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간호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문제 68. 의료법상 간호사는 최초로 면허를 발급받은 후 몇 년마다 자신의 실태와 취업 상황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정답은 3년입니다. 의료법 제7조에 따르면 간호사는 최초로 면허를 발급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 상황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문제 69. 의료법에 의해 각 의료인 중앙회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협조 요청을 받아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정답은 보수교육입니다. 의료법 제28조에 따르면 각 의료인 중앙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협조 요청을 받아 다음의 업무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 상황 신고의 접수, 보수교육의 실시 관리. 각 의료인 중앙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협조 요청을 받아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 상황 신고를 접수하고 보수교육을 실시 관리해야 합니다. 문제 70. 의료법상 다음 의료기관이 고용하여야 하는 간호사의 법적 정원은? 종별은 상급 종합병원 연평균 1일 환자 수 중 입원 환자는 2,000명, 외래 환자는 9,000명입니다. 정답은 1,100명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 제1호 간호사 수 산정 기준 입원 환자 2,005명당 간호사 1명, 외래 환자 30명당 간호사 1명입니다. 그러므로 입원 환자 기준 간호사는 800명, 외래 환자 기준 간호사는 300명입니다.
이 둘을 합산합니다. 문제 71. 의료법에 의해 면허 자격이 정지될 수 있는 자는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간호사입니다. 의료법 제66조에 따르면 다음의 경우에는 면허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거나 제22조 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경우, 관련 서류를 위조 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 문제 72. 성매개 감염병에 감염되어 그 전염을 매개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해당 군수가 인정한 사람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성매개 감염병과 관련하여 받아야 하는 것은? 정답은 건강진단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르면 성매개 감염병에 감염되어 그 전염을 매개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해당 군수가 인정한 사람은 성매개 감염병과 관련하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군수는 성매개 감염병에 감염되어 그 전염을 매개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진단 항목, 진단 방법, 진단 주기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문제 73. A시 시장이 관할 지역 초등학교의 장에게 학생의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조사하게 한 결과 32명의 학생이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A시 시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취해야 할 조치는? 정답은 해당 학생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르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은 학교의 장에게 감염병 예방접종의 완료 여부를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학생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문제 74. 중증급 성호흡기 증후군 SARS 환자와 접촉한 자가 입국하여 체류 지역의 시장이 그의 건강 상태를 감시하고자 한다. 검역법 상 체류 지역의 시장이 그를 감시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정답은 10일입니다. 검역법 제29조의 2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감염병 위험 인물이 국내에 입국하거나 국내에서 출국하는 경우 감시를 할 수 있으며 감시 기간은 최대 10일입니다.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SARS 환자와 접촉한 자는 감염병 위험 인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체류 지역의 시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협조 요청을 받아 그의 건강 상태를 감시할 수 있습니다. 문제 75.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감염인이 치료 권고를 따르지 않고 있다. 그 감염인이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높다고 시장이 판단하여 후천 성면역 결핍증 예방법에 의해 그 감염인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정답은 치료 및 보호 조치의 강제입니다. 후천 성면역 결핍증 예방법 제22조에 따르면 시장 군수구청장은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감염이니 치료 권고를 따르지 않아 타인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감염인에게 치료 및 보호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치료 및 보호 조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염인이 감염인 쉼터에 입소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 감염인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 감염인의 외출을 제한하거나 그의 주거 요양 지원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 시장 군수구청장은 치료 및 보호 조치를 명할 때에 해당 감염인에게 그 이유와 방법 및 기간을 밝혀야 하며 치료 및 보호 조치를 명받은 감염인은 이에 응해야 합니다. 문제 76. 최근에 입원 치료를 받은 A는 본인 부담금 외에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내용인지 궁금하다. 국민건강보험법 상 A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은? 정답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 2에 따르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본인이 부담한 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문제 77. 당뇨병 환자인 A는 의사의 요양 비처방전에 따라 혈당 검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상 A가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정답은 요양비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가 의사의 요양 비처방전에 따라 혈당 검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구입한 경우 공단은 해당 금액을 요양비로 지급해야 합니다. 요양비는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문제 78. 종합병원 의료인이 무이촌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자 한다. 지역보건법 상 그 의료인이 건강검진 실시 전에 취해야 할 조치는? 정답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한다, 입니다.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무이촌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려는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로엠비 풀시안로 엠비 풀시안 또한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하여 건강검진 등을 실시하기 10일 전까지 관할 보건소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건강검진 등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제 79. 보건소가 설치된 읍면에 보건지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다. 지역보건법 상 옳은 것은? 정답은 보건소가 있으므로 보건지소는 설치하지 않는다, 입니다.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읍면마다 한 개의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보건지소의 설치 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지소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습니다. 문제 8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마약 중독자를 치료하기 위해 마약을 투약하는 것이 금지된다. 다만 치료보호기관에서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으면 마약 중독자에게 마약을 투약할 수 있다.
이때 허가권자는 정답은 시도지사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마약 중독자를 치료하기 위해 마약을 투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치료보호기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문제 81. 응급실에 5명의 환자가 동시에 도착하였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 우선적으로 응급의료를 제공받을 자는? 정답은 의학적 판단에 따라 더 위급한 자입니다. 응급환자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명의 위험이 긴급한 환자, 중증상 병환자, 부상의 정도가 심한 환자입니다. 문제 82. 보건의료기본법 상 주요 질병관리체계로 관리되는 것은? 정답은 정신보건의료입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12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질병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주요 질병관리체계로 관리되는 영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은 암, 심혈관 질환 등과 함께 주요 질병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정신보건의료가 주요 질병관리체계에 포함됩니다. 문제 83. 국민건강증진법 상 담배가 포장지에 한정하여 앞면과 뒷면에 표기하여야 하는 담배에 관한 경고 문구 등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내용의 경고 그림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에 따르면 담배가 포장지에 다음의 사항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내용의 경고 그림. 이 내용은 담배가 포장지의 앞면과 뒷면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문제 84. 체혈 부작용으로 헌혈자가 사망하였다. 혈액관리법에 의해 혈액권이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 고려하여야 할 것은? 정답은 체혈과 사망 간의 직접적 인과관계 수준입니다. 혈액관리법 제15조 2에 따르면 혈액권은 체혈 부작용으로 인하여 헌혈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해야 합니다. 보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체혈과 사망 간의 직접적 인과관계 수준을 고려해야 합니다.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문제 85.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의료인이 호스피스 대상 환자와 그 가족에게 설명하여야 할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정답은 호스피스 종합정보 시스템의 운영 방침입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르면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의료인은 호스피스 대상 환자와 그 가족에게 다음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호스피스의 선택, 호스피스의 이용 절차, 호스피스의 치료 방침, 호스피스 대상 환자의 임종 과정의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사항. 이 내용은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의료인이 호스피스 대상 환자와 그 가족에게 설명하여야 할 내용입니다. 풀이를 마칩니다.